자,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했거든요. 자, 2021년. 자,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자, 우선, 자, 총평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최근 5년간입니다. 자,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의 군무원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 자, 요렇게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꼭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자, 군무원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4개입니다. 문법, 어휘, 문학, 비문학. 이건 아실 거고. 근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이 군무원의 경우는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자, 최근 5년간의 평균이 49.33%입니다. 비율이. 쉽게 말하면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문법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군무원 시험이 25문제니까 자, 25문제 중에서 12문제 또는 13문제 정도가 무조건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법을 정복하지 않으면요, 문제를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이 문법은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아무튼 요 출제 경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납니다. 어휘입니다. 어휘는 자, 평균이 1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3문제 정도. 3문제도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그 3문제의 가장 기본은 한자성어, 두 번째는 속담, 세 번째는 이음절 한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학 보십시다. 자, 문학은 현대문학, 구조문학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66%입니다. 그러니까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문학은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 자, 실제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하고 고전 이렇게 합쳐서 5문제 출제된 거 맞죠? 평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 거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작년에 이 문학 문제가 딱 한 문제 출제됐거든요. 다시 작년에 이 문학 문제가 보십시오.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뭐가 나왔냐면 수사법 나왔거든요. 대유법. 그러니까 대유법이 문제 출제됐습니다. 대유법. 요거 딱 한 문제. 그럼 상식적으로 이 최근 5년간의 평균을 모르는 분들의 경우는 군무원 시험은 문학이 적게 나오는 문학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강의할 때 아니다. 자, 분명히 문학 올해의 경우에는요, 평균 이 정도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무슨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비문학 갑니다. 자, 최근 군무원도 그렇고 군무원도 그렇고요. 이 비문학이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평균 따지겠습니다. 20%. 5문제라는 얘기죠. 꽉 차서 5문제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자, 문학과 비문학 합쳐도 문법에 안 됩니다. 그렇죠? 와, 문법이 진짜 많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화면 바꿉니다. 대책. 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자, 봅시다. 자, 대책. 자, 군무원 시험 출제 경향을 제가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보다도 오히려 군무원 국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최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보면, 자, 문법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문법 문제가. 요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무원은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야,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요, 군무원 시험보다는요, 군무원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문법. 다시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큼이라고요? 49.33%. 문학수를 따지면은 12문제에서
13문제가 매번 출제되니까 자, 반드시 문법은 철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자, 특히 구문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문법을 완벽히 정복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문법은 신경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총평을 끝내봤고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자,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게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요? 다시 한번 이 한글 맞춤법 문제라고요. 한글 맞춤법?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한글 표기하는 것이거든요. 한글을 표기하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장으로 따지면 6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의 생김새가 장으로 따지면 6개의 장, 절로 따지면요 6, 5, 4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5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으로 따지면요 57개의 항이 있습니다. 자,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는 자, 한글 맞춤법 57항이거든요. 57항이 약간 예외가 될 것 같아. 근데 보통 이 한글 맞춤법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설명하는 해설이 박혀 있습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공부법. 자, 우선 규정은 공부하시고요. 얘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규정은 이해를 하시고 사례는 암기를 하시고요. 자, 물론 이해를 할 때 해설을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해설을 읽어가면서 규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 해설에 사례가 또 박혀 있습니다. 그 해설 역시 해설 속에 박혀 있는 사례는요 무조건 당연히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사례가 문제 출제됩니다. 규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자, 1번 문제는 먼저 솔직히 싫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자, 왜냐면 내노라 아닙니까? 삑입니다. 삑. 왜?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내노라가 아닙니다. 내로라 하다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내로라 하다. 이건 이미 제가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무난히 자, 1번은 2번입니다 라는 답을 찍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자, 화면 바꿔서 자, 나머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얘는 뭐냐면 한글 맞춤법 57항이거든요. 자, 위를 쓸래, 아래를 쓸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첫 번째, 이 친구를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여기까지를 끊었을 때 기본용은 갈다입니다. 갈다. 잘 보십시오. 갈다의 의미가 살아있다. 갈다라는 것은요, 대신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살아있어, 그럼 원형을 살려 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갈다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원형을 살려서 표기하시고요. 그 의미가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거. 자, 봐봐. 자, 새 책상으로 갈음이라는 것은 뭐였다? 대신하다. 그럼 교체하다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때의 갈음, 갈다 의미가 살아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살려서 갈음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둘로 가름. 이때의 가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신하다, 교체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얘는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괜찮죠?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잘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자, 우선 밑에를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겉이라는 거. 속의 반대 겉을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수박이다. 우리는 수박을요, 반을 뚝 쪼개서 사는 게 아니죠. 수박은 우리가 어떻게 구입합니까? 겉을 보면서 뭐 두드려 보고 색깔 보고 막 이러면서 아, 속이 잘 익었겠거니 생각하고 수박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에 와서는 꽝이지만. 그게 이겁니다. 그게 겉을 잡다야, 추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뜻은요, 겉 가량하여 어림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걷잡아서 정확한 게 아니죠. 수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겉을 잡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티읕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되죠. 그럼 훨씬 더 편합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됐고, 자, 두 번째 얘는 뭐냐면요. 자, 거두어 붙잡다의 준말입니다.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다. 근데 신기하게 이 걷잡다의 경우에는요, 항상 뭐가 나온다 이렇게 부정 표현과 같은 믹스가 됩니다. 막을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라고요. 쓰러지는 것을 거두어 붙잡을 수 없는 상태. 괜찮습니까? 그럴 때는 디귿을 쓰는 거구나. 거두어 붙잡다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본형이 부딪다다. 우리 치가 뭐냐고요? 강세접사입니다. 강세접사. 세게 꽝! 이게 부딪히다입니다. 근데 실제 밑에 있는 부딪히다는 문장이 당하다입니다. 당하다. 왜? 이때의 이 희가보다 이 피동접사거든요. 사를 보십시오. 자, 봐봐.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힘을 당한 거죠. 그럴 때 힘이다. 근데 위에 보십시오. 부딪히다는 세게 부딪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의 사례는 신기하게 차와 차 이렇게 대등한 관계일 때 부딪히다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밑에는 당하는 거. 얘는 세게 부딪힌 거. 됐습니까? 세게 부딪힌 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충분히 이거 맞았네. 보십시오. 나와 눈길이 부딪히다겠죠. 1대1 꽝.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대충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티읕은 걷잡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네. 갈다 의미가 살아있네. 그래서 원형을 살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1번 문제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띄어쓰기와 관련돼서는요,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절이 4개가 있습니다. 이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자, 띄어쓰기는 다시 한번 절이 몇 개라고요? 4개. 절이 몇 개라고요? 4개. 그 4개가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조사입니다. 이는 어떻게 한다?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이 의존명사는요, 앞말과 띄었습니다. 세 번째 보조용어입니다. 보조용어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것으로 허용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입니다. 이 4개를 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연하게 띄어쓰기 하면은 어려워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여기를 벗어나지 않던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여기 답이 4번이거든요. 왜 4번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돕기는 커녕에서 이 는이 뭐다? 보조사입니다. 커녕 역시 보조사라고요. 조사?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말에 붙여 쓴다고요. 앞말에 붙여 써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맞다고요. 괜찮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잖아. 자, 3번의 경우는 요 이게 의존명사거든요. 곧,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낼 때의 의존명사입니다. 그렇잖아. 의존명사 어떻게 한다고요? 앞말과 띄어 쓰시라고요. 요게 관형사고 요게 의존명사 아닙니까? 앞말과 띄어 쓰시라고요. 자, 요게 보조용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 얘가 얘 아닙니까? 두 친구가 얘입니다. 얘는요, 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용어는요, 앞에 있는 친구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 근데 반드시 띄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말에 조사가 붙어. 실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중간, 이 많이 이게 의존명사거든요. 이게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위에 이렇게 도가 붙어 있으면 많은 무조건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의존명사? tan어죠. 그럼 당연히 앞말과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해설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2번 문제는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띄어쓰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2022년도에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까 는커녕 있었죠? 삐리비리비 똑같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 규정은요, 이 규정 안에 있는 사례를 벗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기 있잖아. 누구나 다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3번입니다. 아, 이게 한자다. 그쵸? 이 음절의 한자 문제입니다. 자, 보통 어휘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몇 프로? 12%. 문제가 12% 출제되고요. 평균 최근 5년간 자, 세 문제는 평균입니다. 세 문제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성어, 두 번째는 속담,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음절의 한자어입니다. 이 음절의 한자어. 제가 현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음절의 한자어를 솔직히 버리라고 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자, 물론 철교시험의 경우는 최대 2문제까지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한 문제 나왔다? 그럼 한 문제 나면 점수 배점이 4점이죠. 100점으로 합격을 하나, 96점으로 합격을 하나, 똑같습니다. 물론 100점으로 합격하면 좋죠. 좋죠. 근데 96점으로 합격해도 굉장히 고득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80점 이상만 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휘편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성어 공부하십시오. 속담 공부하십시오. 이 두 개는 반드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만 버리라고. 만약에 한자에 대해서 특별히 난 잘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공부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버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충분히 중고등학교 때 한자성어 공부하셨거든요.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 하나 빼고 이 두 개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답이 2번이거든요. 자, 왜냐면 자, 보판이라는 것은 보수판이라고 했죠. 이 보자가 돕는다의 뜻의 보자입니다. 근데 이 보자는 뭐다? 지키다의 보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3번 문제가 몇 번? 2번입니다. 화면 바꿨습니다. 화면 바꿀 테니까 자, 이거 한번 공부. 나온 거는 공부를 하십시오. 알겠죠? 아예 버리지 말고 또 안 하면 서운하니까. 자, 나온 거는 이렇게 제가 화면을 만들어 드리니까 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얘는 뭐냐면 사전 문제입니다. 사전 문제.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 이것도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자, 재보십시오. 자, 얘는 어디에 박혀 있는 거냐면요, 의미로운 부분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단어 아십니까? 동음 이의어와 두 번째는 다의어. 예를 듣겠습니다. 재보십시오. 배배배. 제가 항상 현장에서 예를 든 게 이건데, 배1, 배2, 배3. 자, 만약에 자, 배1의 의미가 1번과 2번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알겠죠? 자, 배2는요 1번과 2번과 3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한 겁니다. 배3은요 1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배1은 다의어입니까? 아닙니까? 다의어가 맞죠? 왜? 의미가 여러 개니까. 두 개 이상이면 여러 개 맞죠? 오케이. 배2 역시 다의어가 맞죠? 배3은 삑이죠. 왜? 의미가 하나니까. 의미가 하나인데 의미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개는 다이어가 맞고 얘는 다이어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생긴 건 똑같죠? 의미는 전혀 별개다. 생긴 건 똑같은데 의미가 전혀 별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두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대로야. 자, 보십시오. 자, 고르다 1은 의미가 하나죠. 고르다 2는 의미가 두 개. 고르다 3 역시 의미가 두 개. 자, 선택 지중입니다. 자, 1번. 자, 우선 고르다 1, 2, 3은 서로 동음이요. 이거의 관계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다 동음 이어가 맞고요.
고르다 1, 2, 고르다 3 모두 불규칙 활용입니다. 이 활용, 이 하나가 더 들어갔고, 이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활용이라는 단어를 썼죠. 활용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써먹는 것이 활용이에요. 이걸 문법성으로 설명한다면요, 어간 놔두고 어미를 바꿔주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이 활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활용과 두 번째는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규칙과 불규칙의 차이가 뭐냐면요, 활용할 때 어간도 바뀌지 않고 어미도 바뀌지 않고, 혹시 바뀌더라도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칙 활용입니다. 바뀌었는데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규칙 활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잘 보시죠. 규칙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 리을 탈락과 을 탈락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는데 두 개가 대표. 불규칙은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둘 다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뭐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어미는요, 여 불규칙 활용과 너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둘 다는요, 히읗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 잘 나오거든요. 문제 엄청 잘합니다, 이거. 일단 잘 보십시오. 실제 활용하는 거, 이게 활용입니다. 이게 기본이 활용이야. 그래서 보십시오. 골라? 이게 그 유명한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형이 고르다죠. 기본형이 고르다의 어간이 여기까지가 어간이거든요. 뒤에 모음을 시작한 어미가 딱 붙는 순간 요 르가 뭐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요 리을은 앞음절의 받침으로, 요 리을은 뒤음절의 초성으로 이렇게 골라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게 뭐라고?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요게 바로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근데 요게 있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그러네. 세 축으로 몽땅다보다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축으로 몽땅다 르 불규칙 활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3번.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가 두 개, 다이어. 고르다 2는 의미가 한 개, 다이어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고르다 1, 2, 고르다 3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얘는 형용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용사의 경우는 현재 진행형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요,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5번으로 합니다. 5번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밑줄진 고르다가 위 사전에 고르다 2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말. 잘 보십시오. 실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셨죠? 화면을 이렇게 넘기고, 이게 사전 아닙니까? 이거 사전을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돼 있냐면, 그 밑에 이거에 해당되는 의미의 사례가 다 있습니다. 사례. 여기도 사례가 있고, 여기도 사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문제? 이 사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 해당되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르다 2에 2. 요 사례가 1번부터 4번에서 6번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고르다. 땅을 판판하게 고르다의 의미? 몇 번일까?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하거나, 이 정도만 되겠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5번의 1번이 바로 이 2의 1의 사례입니다. 이 말이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두 번째. 요즘처럼 고른 날씨가 고르다. 날씨가 고르다. 3의 2 정도가 되겠죠.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이 정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5번의 이 2번 사례가 바로 요 밑에 있는 사례겠죠. 그것을 출제자가 잡아와서 문제를 푼 겁니다. 문제를 낸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다음. 자, 결국 이거죠. 자,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주시던 숨이 헉헉헉 하다가 숨을 이렇게 고르게 쉬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요게 고르다 2의 2입니다. 요거. 고르다 2의 2. 부시나게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숨을 헐떡이는 것을 고르게 라는 것은 정청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비슷하죠. 그래서 자, 그러다 2의 2의 사례 1번부터 4번 중에서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옛날에 연합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6번. 자, 우선 6번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흐름 타는 문제. 자, 요시고 우선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는 우선 가볍게 설명하고 나중에 같은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요, 요거 한번 연결 고리를 파악하십시오. 이 말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연결 고리를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문단이야. 이렇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연결고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고리겠죠.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글은 흘러가는 물과 똑같습니다. 다시, 글은요 흘러가는 물과 똑같아.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괜찮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겠죠. 그렇겠지. 그랬을 때 신기하게 이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여기 또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같거나야 또는 내용이 같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이게 바로 뭐다? 연결고리라고요. 이 말 이해할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까죠? 그랬을 때 우선 당연히 얘를 분석해야겠지? 자, 출발. 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좁게 잡는다고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좁게. 나중에 나타난 관습이니까 앞에는 문학의 범위를 넓게 겠죠. 이 말이 있고 나서 좁게 잡는 게 또 나오겠죠. 당연할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이랬을 때, 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학의 범위. 단어 같이 썼네.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한문학에서 운이라고 하던 것은요, 시와 함께 참으로 이런 게 눈에 띄면 좋은데. 좁게 반대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범위가 넓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실용적인 글 또한 적절하게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뭐다? 문학의 범위가 넓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달라져 왔으니까 좁게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처음엔 넓어지다가 좁아졌습니다. 그걸 테니까. 이해하겠죠? 괜찮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싹 다 좁은 거다. 보시면 알겠지만 싹 다 좁은 거야. 근데 당연히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당 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선 6번의 기억 연결고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7번 번. 얘도 맞춤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문규정 아시죠? 제 강의를 진짜 국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문규정조차도 모를 텐데 한글 맞춤법 아닙니까? 어문규정이 4개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글 맞춤법이 문제 출제됩니다. 표기법. 자, 떨어지게 보십시오. 이거 위주였어. 그 중에서 표기가 맞는 것은 몇 번? 어차피 한글 맞춤법은 한글을 표기하는 표기 방식입니다. 표기법이야. 4번. 4번입니다. 4번. 자, 우선 이 친구는 뺏기다죠. 빼앗기다의 준말 뺏기다. 어디 쌍쇼입니까? 쌍쇼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시옷이 하나씩. 빼앗기다의 줄임말 뺏기다. 단어네. 자,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 게 맞다? 하루 띄고 동안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틀렸지. 사인시옷을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은 뭐냐면 번번이죠. 번번 2. 이 사례는 어디 있냐면요. 한글 맞춤법에 그 밖에 어서 있습니다. 이를 쓸래, 히를 쓸래야. 이를 쓰는 것을 저는 암기를 시키거든요. 자, 빠르게 시간 졌으니까. 자, 1번. 겹쳐 쓰인 명사 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겹쳐 쓰인 명사 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시옷 받침. 세 번째는요. 비읍 불규칙 용언 어간 뒤. 네 번째는요.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다섯 번째는 부사 뒤. 그 중에서 떨어져 보죠. 겹쳐 쓰인 명사 뒤. 번. 이게 명사거든요. 한 번, 두 번에서 번. 이렇게 겹쳐 쓰인 명사 뒤에서는 히를 못 써.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를 쓴다고. 이를. 그래서 번번 시간이라 번번입니다. 번번 2. 이렇게 쓴다고. 물론 이 5개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히를 씁니다. 당연한 거고. 자, 이 친구는 뭐냐면요. 리얼입니다. 두 법칙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리얼이라는 친구와 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앞에가 니은 자음이나 몸일 때. 몸이나 니은 자음 뒤에서는요. 어떻게 쓴다? 율로 씁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니은 자음이죠. 율. 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는 몇 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짓는 겁니다. 딱 보시면 압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무슨 문제? 적수고 집어넣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법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접수고 집어넣는 문제는요. 호리법만. 잘 보십시오. 접수고가 이렇게 있잖아. 접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접수를 집어넣거든요. 어차피 이 접수고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거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가 선이 나왔다. 뒤에가 악이 나왔어. 반대네.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접수는 뭐 들어간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내용이 반대니까. 내용이 반대니까 당연히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값어치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빵을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다 먹었다. 문장의 값어치가 똑같죠. 그럴 때 요 사이의 접수는 뭐? 그리고 첨가나 보충의 접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수어는요. 접수어의 앞과 뒤를 봐라. 내용을 본 다음에 그 내용의 관계를 따져서 어떠한 접수가 들어갈지를 따지시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풀 때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볼턴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초기 진화론 줬어. 솔직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는 겁니다. 아무튼 자, 볼턴은요.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 볼턴의 주장이죠.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야. 여기는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의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죠. 값어치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안 되네. 그래서 끼쳤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원인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앞에 오는 뒤의 결과거든요. 괜찮습니까?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념에는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념은 이거 괜찮아. 전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란 얘기죠. 자, 뒤에서 걸리겠지? 자,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시대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좋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래서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과 앞에 원인, 뒤에 결과. 뭐든 한다? 따라서. 등백한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것도 똑같지 않은 거지. 넘어갑시다.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9번은 무슨 문제? 외래어 표기법 문제. 무슨 문제냐고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꾼 게 맞냐? 틀리냐? 따지는 문제입니다. 공부법 사례하면 됩니다. 사례하면. 자, 공부법 뭐라고요? 사례를 암기하십시오. 물론 규정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뭘 안 줘? 실제 영어를 안 줘. 보통 이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은요,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외래어의 발음 기호를 가지고서 이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영어의 알파벳도 안 주고 발음은 더욱 안 주고. 그러니까 규정 암기한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사례를 열심히 암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컨 삑입니다. 리모컨입니다. 리모트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이 아니라 리모컨. 요건 좀 쉽다. 삑 버튼을 눌렀으면 아니라 버튼이겠죠. 버튼. 이건 쉽다. 그치?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코드는 괜찮은데 컨센트가 아니라 콘센트입니다. 외래어 표기는요, 되도록이면 된소리 쓰지 않는 것을 원칙합니다. 선, 루프입니다. 스폰이 아니라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그래서 9번부터 단 몇 번? 2번. 이렇게 다 뜨는 겁니다. 몇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열심히 사례를 암기하면 좋겠어. 열심히 사례를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자, 10번 갑니다. 10번과 11번은요, 요거는 도전 시가거든요. 자, 우선, 자, 지금 이게 고어가 깨져 있습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면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고어가 깨져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됐죠? 하지만 실제로는 도전 시가 이거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형대와 분위기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거의 저는 암기를 했거든요. 거의 암기했어요. 상충, 제목이 상충문입니다. 전부님의 상충문. 제가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겠습니까, 이걸. 근데 여러분들, 자, 고전 시간은요?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할 건 뭐냐면요, 고어를 현대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우선 여러분들, 자, 요게 시상 전개 방식이거든요. 이건 전 답을 아니까 답이 2번이야, 2번.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공간에 있어. 봐봐. 자, 보십시오. 엊그제 겨울 지났고요. 계절은 봄 됐다. 봄이 돌아오니 이거 뚫어지게 보십시오. 복숭아꽃, 살구꽃이 석양 가운데 피어있고 푸른 버드나무 위에 향기로운 풀, 바람비 속에서 푸르도답니다. 해석이 그렇다고요. 칼로 재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붓으로 그려낸 것 같기도 합니다.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이 사물들마다 참 야단스럽게 꾸며놓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화자인 내가 어디 간 거야? 산에 가서 자연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산에 가서 자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내용을 잡지 못했으면요,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 뚫어줘 보십시오. 자, 합니다. 무라일체험이 흥이야 다르겠는가? 일단 뚫어줘 보십시오.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왜 보십니까? 살인문 앞을 걸어 다녔고요. 정자에 앉았고요. 지금 뭐 있습니까? 공간이 왔다 갔다 이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자, 시상정의 방식은 답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자, 11번 들어갑니다. 자, 우선 11번 들어가면서 요거 설명하면서 요거까지 약간 플러스.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제는 뭐냐면요. 자,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수다. 자, 본문의 가를 보시면 요게 가거든요. 실제 요거 제대로 강의하면 잘 보십시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라는 게 봄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을 문에 겨워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 말입니다. 교태를 부리는 것 같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진짜 새 울음소리가 새가 교태를 부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화자가 너무 기뻐. 그러니까 새의 울음소리조차도 굉장히 기쁘게 들려. 아양을 떠는 것처럼 들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 새 화자의 감정이 입됐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화자의 감정이 입됐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입된 거 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됐죠? 자, 보시면 산소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일. 이게 바로 물화일치 아닙니까?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화일치가 그 다음에 있어. 땡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 자, 그 다음. 자, 요것을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2번입니다. 답을 찍어드렸죠? 나머지를 보면, 자, 첫 번째 1번 보십시오. 홍지는 속세란 뜻이거든요. 묻힌 사람들과 묻고 대답하는 삑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속세에 묻힌 사람들이죠.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형식은 의문문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심리 자부심. 약간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한다면요.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칩니다. 이 말이죠. 심리 자부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자, 실제 묻는 것까지는 가능해. 여기까지 인정. 근데 뭐가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 당연히 인정 줄 수 있죠. 자, 3번은 뭐 틀리냐면요.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이웃에게 산수경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요기 안 됩니다. 이웃을 끌어들이는 것과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자 4번에 앞에는 맞습니다. 자, 보통 가사는요.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습니다. 여음을 삽입했습니다. 여음이었습니다. 후렴구. 자, 보통 여음은 어딨냐고요? 고려 가요에 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작품은요. 고려 가요가 아니라 가사죠. 여음이 없다고. 아무튼 그래서 10번 문제는 2번, 11번 문제는 역시 2번.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 저는 이 문제를 장문에 집어넣었거든요. 무슨 문제?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제를 저는 집어넣는데 어찌 보면 피동사도 있는 거 보니까 문법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12번 문제를 장문에 집어넣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고쳐쓰기의 적절성 문제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자, 이게 답이 1번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피동사다. 사동, 피동 기본이죠. 피동은 당하는 것, 사동을 시키는 것. 끝. 자, 물론 그거 말고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선 간단하게 자, 사동은 시키는 것.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피동. 당하는 것. 주어가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이는 동사가 사동사, 그때 쓰이는 동사가 피동사 되겠죠. 됐죠? 자, 일단 잘 보십시오. 위에. 자, 그는 한참 동안 무안에 서서 음양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그가 귀를 기울인 거죠. 피동 당한, 그가 당하는 게 아니죠. 그의 의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동사 아니라 보다
굳이 설명하면 사동사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 자, 나머지, 자, 3번과 4번은 여기서 처리하고 2번은 화면 바꿔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의 지기가 이게 전문사가 맞습니다. 종루지기. 뭐를? 종루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 종루라는 게 뭐냐면요. 종이 설치된 누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 괜찮나? 지을 수 있습니다. 맞답니다. 엄지손가락을 한자로 발음하면 무지죠, 무지.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2번을 솔직히 1번부터 4번 중에서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바로 이 2번이건 요런 게 좀 어려워. 자,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아이메다와 어이메다가 있습니다. 아이메다의 경우 신발끈을 매달 때 이렇게 쓴다고요. 어깨에 짊어 매달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망치를 매어드는 것은 신발끈을 그럼 매는 개념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져서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아니라 어이를 쓰는 게겠죠. 어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아무튼 자 12번 됐다 몇 번? 1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13번입니다. 무슨 문제? 로마자 표기법 문제입니다. 얘는 자 우선 공부법 자체가 뭐냐면요. 얘는 규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란 우리말을 로마자로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공부법 자체가 규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는 규정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규정을 공부하십시오. 이 말.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요 친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손대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자로 A1을 씁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래도 1번 틀렸거든요. A가 아니라 보다 A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문을 쉽게 말하면 우리 글자인 의문, 처음이나 모음을 로마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의문이 1개, 근데 해당되는 알파벳은 2개.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가 있죠. 얘는 이 오거든. 이렇게. 자, 의문은 1개, 해당되는 영어의 알파벳은 2개.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서 공부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괜찮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 히를 뚫어주게 보면 이 친구 발음 어떻게 되냐고요? 이로 발음됩니다. 즉, 히로 발음된다는 얘기죠. 히로. 히로 발음. 규정이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생긴 친구. 요렇게 발음되더라도 표기는 어떻게 한다? 아이를 표기합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사례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요 아이만 썼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아이로 이렇게 표기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3번은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로마자 표기는요. 뭐?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표준 발음법. 자, 왕십리의 표준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왕십리입니다.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업 바꾸는 겁니다. 왕심비가 아니라. 주였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자, 정 보십시오. 이 지읒이 제이죠. 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오죠. 이런 식으로. 이응은요, NG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음운 1개의 영어 알파벳 2개짜리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13번 다 몇 번입니까?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4번입니다. 무슨 문제? 문장 부호 문제거든요. 문장 부호 문제. 얘는 어디에 박혀있냐면요. 한글 맞춤법에 뒤에 부록에 박혀 있습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총 21개의 문장 부호가 있고요. 그 중에 괄호는요. 원래 문제잖아요.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요렇게 생긴 게 소괄호, 요렇게 생긴 게 중괄호, 요렇게 생긴 게 대괄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얘를 쓰고 어느 때 얘를 쓰고 어느 때 얘를 쓰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화면 바꿉니다. 이거. 이게 대괄호의 쓰임이거든요. 대괄호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자,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대. 바깥에는 대괄호 씁니다. 다시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는 거죠. 바깥의 괄호는 대괄호. 괜찮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또 화면 바꿔서 두 번째,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를 함께 보일 때. 다시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를 함께 보일 때 음성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아십니까? 소가 로와 대괄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요, 이렇게 음이 다르잖아? 대괄호입니다. 음이 같으면 소괄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말소리, 아내가 음성, 음이 다르네, 대괄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이 4번이 요거거든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또는 논평을 덧붙일 때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가 뭔지. 합격 소식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렇게 답짓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실제 얘는 뭐냐면 10개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요, 이렇게 대괄호 쓰지 않습니다. 중괄호 씁니다. 중괄호. 그래서 14번보다 몇 번? 2번입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자, 여기 보십시오. AI 똑같습니다. 10개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는 뭘 쓴다고요? 중괄호 쓴다고요. 대괄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자, 15번부터 17번까지는 비문학 문제거든요. 비문학 문제. 15번부터 17번까지는 비문학 문제. 우선 15번 문제는요, 요 기억에 뭐가 들어갈 겁니다. 솔직히 읽어보면 돼요. 성행이냐, 편승이냐, 기승이냐, 유행이냐. 여기 솔직히 유행이 대단히 쉬워. 유행이 맞아. 됐죠? 이것을 생략된 내용 치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너무 거창하다. 그렇죠? 그냥 유행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로 16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흐름, 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17번 문제는요, 이건 내용파 문제입니다.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17번 문제가 푸는 방법 자체가 본문과 선택지의 일치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내용을 읽으시면 충분히 답이 몇 번인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본문 관련해서 읽으면서 이 16번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가 뒤에 이 부분을 순서대로 비유하라는 겁니다. 문제 이해하시겠죠? 가 뒤에 나부터 막까지 순서대로 비유를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가를 읽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기억은 뭐가 나오고 유행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유행. 다 기억의 유행입니다. 출발! 자, 유행의 확산은요, 1930년대 접어들어서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놓았는데, 미국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습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과학 기술 덕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파리의 유행이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근대 과학기술 덕택입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가야. 가능하죠? 자, 다음에 선택지 한번 볼까? 나가 그 다음 들어갈까? 달까? 말까입니다. 자, 비교. 자, 우선 나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요,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분명히 동시란 말, 동시, 동일, 비슷한가? 근데 분명히는 하지만이란 역접의 접속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넘어갑니다. 자, 뉴욕 거리입니다. 자, 뉴욕 거리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자, 경성의 모던 거리, 이번 패션은요,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요, 근대적인 빌딩숲과 초가집만큼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뉴욕과 경성의 유행,
자, 뉴욕의 유행과 경성의 유행이 똑같지는 않다고요. 자, 뭐는 같지만 얘는 같다고. 패션은 동일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다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뉴욕이 근대적인 빌딩숲이라고 한다면 경성은요, 초가집입니다. 이 말.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가능하시죠? 오케이. 자, 경성의 모던 거래 유행은요,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자, 가 다음에 나가 맞을지, 가 다음에 다가 맞을지였죠. 왜? 1번과 2번은 나부터 출발했고, 3번은 다부터 출발했고. 자, 들어갑니다. 자, 유행은 1초 동안에 지구를 4바퀴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미국이나 할리우드에서의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층의 패션, 곧바로 서울에서 유행했습니다.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거의 빨라서 거의 동시적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설명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뭘 전했습니까? 연결 고리에 신경 쓰기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뭐 있습니까? 동시. 여기도 동시. 얘는 달라요죠. 다시.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습니다. 그 말이고, 얘의 경우에는요,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거의 동시에. 내용이 같죠. 얘는 내용이 다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A라는 내용이 있다? 같은 게 연결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죠.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A의 내용이 있다? 같은 게 있으면서 그 다음 다른 걸 넘어가겠지. A가 있으면서 다른 거 넘어가고 다시 A로 넘어오기 좀 어렵죠.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 다음에는요. 나보다는 다가 먼저 오는 게 맞다. 연결고리 때문에. 그래서 자, 16번 문제는 실제로 좋은 게 문제나 다 하나밖에 없어. 땡큐. 자,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런 답을 찍는 게 가장 좋다고.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이건 아까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디? 파자마의 취미 패션 뉴욕과 할리우드 일본 아니지. 여기서 시작되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가 재밌는 문제죠. 올해 이렇게 가장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얘는 합성어야. 자, 합성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합성 뭐라고요?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요. 비지 플러스 땅이거든요. 자, 2번은요. 사랑 플러스 체가, 쌍동 플러스 밤이고요. 장자 플러스 불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 있는 거. 제 교재로 보면요. 이 언어와 국어가 있습니다. 자, 중에서 이 국어를 보면 이 국어를 뭐에 따라서? 어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자, 어원이 순 우리나라일 수 있습니다. 고유어입니다. 어원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이것을 외래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외래어는 다시 이게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도 예전에 들어와서 거의 우리말 같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귀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언제 들어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왔는데 얘는 딱 들은 거 알아. 딱 이거 옛날 우리말 아닌데? 이렇게 딱 보면은요. 외래어인 거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하냐고요? 사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게 있죠. 버스. 누가 이거를 순 우리말입니다. 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BUS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문제 출제된 것은 뻔하죠. 요게 문제 출제되죠. 요게. 왜? 딱 보면 우리말 같아. 근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 우리말 같죠? 아니야. 딱 보면 우리말 같죠? 아니야. 딱 보면 우리말 같죠? 아니야. 몽땅 다 한자입니다. 자, 다음에 봉그레스 1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자, 화면 바꿔서 이거야 뭐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집사자의 사랑 사랑자, 쌍동방 쌍쌍의 아이동자, 장작불 길장자다 글자 이렇게.
이것들 몽땅 다 어원이 한자. 그러니까 1번만 어원이 순우리말. 단 몇 번? 1번.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별건 아닌 게.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19번부터 20번입니다. 무슨 문제? 소설 문제죠. 현대소설. 삼포 가는 길이죠. 삼포 가는 길. 황석영님의 삼포 가는 길. 자, 여기서 문제가 두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맥적 성격이 다른 것을 물었죠. 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업 더 리얼 중에서 세 개가 과거 삼포의 모습이다. 하나가 현재 삼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문제. 솔직히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능 쪽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쪽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삼포 가는 길의 주제입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요, 삼포 가는 길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바로 답 찍을 수 있습니다. 삼포 가는 길의 주제가 뭐냐고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참고로 제목 삼포 가는 길에서 이 삼포라는 공간적 배경이 뭐냐면 정씨의 고향입니다. 또는 정신적 안식처라고 합니다. 삼포를 가는 길이야. 왜가? 정신적인 안식적인 고향에서 살기 위해서 뭐 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자 가볍게 읽으면서 바로 그냥 답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니까. 자, 소설입니다. 자, 소설은 읽는 방법 자체가 확실히 인물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야. 다른 거 몰라도 되니까 소설은 그냥 인물만 챙기, 최소한 누가 등장했는지를 아시게 바랍니다. 그렇죠? 출발합니다. 자,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 두 사람의 행세